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분 차연입니다. 자, 지난 시간 이어서 확률의 곱셈 정리, 조건부 확률 관련된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사건이 2개 이상 일어나는 걸 배우는 거야. 뭐 사실은 교육과정상 2개가 일어나는 걸 배우는 거긴 합니다만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앞에 사건이 그 뒤에 사건에 영향을 줘. 이걸 이제 오늘 좀 이따 후반부에 독립과 종속을 배우면 그 종속에 해당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랬을 때 앞에 어떤 제한 조건,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조건 아래에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다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A가 일어났다는 조건 아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문제가 그 다음에 또 7-6번인데요. 이 문제는 선생님이 학창 시절에도 실력정석 교재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선생님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네. 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 좋은 문제는 뭐 계속 좋은 문제잖아요. 그죠? 교육과정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 조건부 확률은 뭐 단 한 번도 교육과정에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5번에 한 번꼴로 비율로 모자를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버릇이 있는 K군이 새 친구가 ABC의 집을 차리러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 모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두 번째 방문한 B집에서 모자를 잃어버렸을 확률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자, 그냥 순수하게 K군이 B집에 갔어. 모자를 잃어버릴 확률이 얼마야? 당연히 5분의 1인 거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B집에서 모자를 잃어버릴 확률이 5분의 1인 거야. 근데 문제가 그게 아니죠. 앞에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A, B, C 세 집을 차례로 방문했을 때 모자를 잃어버린 걸 발견했다. 그 말은 A에서 잃어버렸거나 B에서 잃어버렸거나 C에서 잃어버린 사건이 앞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A, B, C 중에서 B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을 물어보는 겁니다. 모자를 잃어버릴 확률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모자를 잃어버린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겁니다. 그 중에서 B에서 잃어버릴 확률을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면 A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당연히 5분의 1이죠. 5분의 1. A에서 잃어버릴 확률. B에서 잃어버릴 확률은요. 아, 이게 중요해. A, B, C를 차례로 돌기 때문에 A에서는 안 잃어버려야 돼요. 5분의 4. 그리고 B에서 잃어버려야 됩니다. C에서 잃어버릴 확률은요. A에서 안 잃어버려야 돼요. B에서도 안 잃어버려야 됩니다. C에서는 잃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생긴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상황이 먼저 일어난 거야. 그랬을 때 B에서 잃어버릴 확률을 물어본 겁니다. 뭐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되는지 봐보세요. 정답은 5분의 1 더하기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4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 분의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 이게 바로 답입니다. 뭐야? A에서 잃어버릴 확률, B에서 잃어버릴 확률, C에서 잃어버릴 확률, 분의 B에서 잃어버릴 확률. 이게 구하는 겁니다. 문제가 일단 잃어버린 상황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바로 와닿지 않는 학생들은 수식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B바 A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PA분의 P, A 교집합 B가 되는 거죠. 선생님, AB가 뭡니까? A집, B집입니까? 아니죠. 이 A는 앞에 일어난 사건이야. 무슨 말이야? 모자를 잃어버린 사건이야. 이거는 뭡니까? B집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상황인 거야. 그러면 자, 이 분모의 PA가 뭡니까? 모자를 잃어버릴 확률 전체를 쓰는 거죠. A에서 잃어버리거나 또는 B에서 잃어버리거나 또는 C에서 잃어버리거나. PA가 뭡니까? 모자도 잃어버리고 그 중에서 B에서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보면요. 분자분의 5의 세제곱 곱하게 되면은 25, 5, 4, 20, 16분의 20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은 얼마인가요? 41이니까 61분의 20이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 문제. 흰 공이 9개, 붉은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씩 3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은 다시 찾지 않습니다. 3회째 꺼낸 공이 흰 공입니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요 3회째가 흰 공이 나오게 되는 확률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는 뭐를 꺼내든지 상관이 없어요. 흰 공, 붉은 공이 전부 다 3개 이상수 있기 때문에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어떻게 꺼낼까? 이게 봐봐요. 이거 답이 1번 되게 쉬워. 4번에 3이에요, 이게. 왜 4번에 3이면 공이 총 12개 있는 거 맞습니까? 그 중에서 세 번째 꺼낼 때 흰 공이 될 확률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는데 그냥 봐봐. 첫 번째 사람이 흰 공 뽑으라는 건 얼마야? 12분의 9죠. 그죠? 근데 첫 번째 뽑나 두 번째 뽑나 세 번째 뽑나 흰 공이 뽑힐 확률이 특별히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앞에 상황을 전부 다 카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4분의 3이 돼야 돼요. 선생님, 다섯 번째 뽑는 사람이 흰 공이 확률은 똑같이 4분의 3입니다. 이런 거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다 확률이 달라지진 않아요. 특별히 유불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그냥 직관적으로 풀다가 뭐도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각각 계산해 보는 거죠. 한번 해보면은 첫 번째는 흰 거, 두 번째도 흰 거, 세 번째는 흰 거, 첫 번째는 흰 거, 두 번째는 붉은 거, 세 번째는 흰 거, 첫 번째는 붉은 거, 두 번째는 흰 거, 세 번째도 흰 거, 첫 번째는 붉은 거, 두 번째도 붉은 거.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글이 더 어렵네. 그치?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계산해볼까요? 처음에 흰 거. 얼마야? 무조건이지. 12분의 9. 그러면 그 다음에는 11로 줄었네. 그리고 흰 공도 9개에서 8개로 줄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도 흰 공입니까? 10분의 7로 줄었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흰이 이겁니다. 순서대로 뽑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12분의 9 흰 거. 그럼 붉은 거 얼마입니까? 11분의 3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흰 거 10분의 8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붉은 거 먼저 12분의 3, 11분의 9, 11분의 8. 그 다음에는 12분의 붉은 거니까 3, 12분의 2, 그 다음에는 11분의 2, 10분의 9. 이걸 싹 더하면 되는 거예요. 싹 더하니까 분모가 9가 전부 다 있어요. 9가 없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12, 11, 10으로 묶어내고 9로 묶어내면은 2도 하나 묶을까요? 2도? 네, 2도 하나 있습니다. 2도. 여기도 2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묶어내면 이 값은 4, 7에 28 더하기 여기는 4, 3, 12 여기도 4, 3, 12 여기는 3 네,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하니까 24에 30에 45인가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계산 55인가요? 잠깐만요. 30에 40에 55군요. 쏘리. 자, 55에서 약분하면 이렇게 하면 이 값이 110이잖아. 110입니다. 그래서 12분의 9니까 정답은 4분의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3회차에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그러니까 3회차에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1회차에 꺼낸 공도 흰 공이라고 쓸 확률.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3회차에 그냥 꺼낸 건 흰 공일 확률은 쉬워요. 4분의 3입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조건부 확률이야. 그랬을 때 1회차도 흰 공이었을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조건부 방식으로 풀면은 PA분의 PA 교집합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PA가 4분의 3이야. 3회차가 흰 공일 확률. 이게 뭡니까? 3회차도 흰 공이고 1회차도 흰 공일 확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개를 쓰는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요거 두 개를 쓰는 거죠. 두 개를. 맞습니까? 이 값은 12 곱하기 11 곱하기 10분의 9가 있고 8이 있네요. 그러면 9 곱하기 8로 묶어내시고 7하고 3 더하니까 7하고 3 더하니까 1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잠깐만 10은 없애고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얘가 이렇게 없으면 값이 3이 남고요.
이렇게 없으면 이 값이 4가 남고요. 이렇게 없으면 이 값이 2가 남고요. 네, 그래서 곱하기 값은 11분의 8이니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조건부 확률? 네, 좋아요. 그 다음. 이번에 이제 백분율이 나와 있는 문제. 뭐 비율 역시 확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볼트를 만드는 어느 공장에서 세 대의 기계 A, B, C가 각각 전체 생산량의 25, 35, 40을 만들고 각 기계 생산되는 것 중에서 542%가 불량품이다. 이 세 대의 기계가 생산한 제품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꺼낸 제품이 불량품. 그러니까 이 말인 거지. A에서 불량이 나올 수도 있고 B에서 불량이 나올 수도 있고 C에서 불량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량일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A가 전체 25%니까 0.25. 근데 A 불량률 5%니까 0.05 곱하게 되면 이게 A에서 불량이 나올 확률입니다. 자, B는 0.35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 불량률이 4%니까 0.04이기 때문에 곱하게 되면 이게 B에서 불량이 나올 확률입니다. 그 다음 C가 0.4를 차지하고요. 그것의 불량이 2%니까 0.02가 돼서 이거를 싹 다 더하면 A 또는 B 또는 C에서 불량이 나올 확률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계산하는 값이 0.0345가 나옵니다. 네. 됐죠? 두 번째. 꺼낸 제품이 불량이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인가요? 정말 이게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수학적 확률과 조건부 확률을 구분할 수 있게 지금 이 7번하고 8번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7번하고 8번의 첫 번째 문제는 그냥 수학적 확률. 두 번째는 이를 활용해서 조건부 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꺼낸 제품이 불량이었을 때 그게 A에서 만들어질 확률을 구하십시오. 어떻게 구합니까? 방금 구했던 0.0345 이거 분의 A에서 나오면서 불량률 확률 0.25 더하기 0.05 조건부 확률 문제가 전부 다 이런 구조입니다. 이거 더하기 이거 분의 요거 이거 더하기 이거 분의 요거 이런 식의 구조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되겠습니까? 이건 문제 계산이 복잡해가지고 약분하면 이 값이 5로 약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5로 약분하게 되면은 3,450. 하여튼 더하기가 아니죠. 곱하기.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4개. 하나, 둘, 셋이니까 이게 345분의 125인가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345분의 125. 345. 5로 약분하게 되면은 5, 6에 30, 5, 9, 45. 25. 네. 69분의 25가 답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 문제. 공사건이 아닌 세 사건 A, B, C에 대해 다음이 성립하는 보십시오. 자, 이거는 이제 대학과정 책에 나와 있는 베이스 정리라고 하는 건데 이걸 증명을 하기 앞서가지고 요렇게 이해를 해볼게요. 이걸 읽어볼게요. P, A바 B는 뭐야? B가 먼저 일어났어요. B가 일어났을 때 그 제한 조건에서 A가 일어날 확률.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요. P, B바 A는 P, B분의 P, A 교집합 B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P, A바 B가 바로 이렇게 구하는 거야. P, A바 B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분자는 쉽네요. PA 곱하기 PB바 A가 뭡니까? 이게 PA, B가 똑같죠. 이거 무슨 말이야? A가 먼저 일어나고, A가 일어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B가 일어날 확률인 거니까, 그럼 이게 바로, 그러니까 B바 A의 정의로부터 이항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나고, A 영향을 받아서 B도 일어나고,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분자는 성립됐습니다. 자, 분모가 문제인데, 잘 봐. 벤 다이어그램 하나 그릴게요. 도식화시켜서. 이게 A고 이게 B입니다. 이게 S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지금 PB를 구하면 PB는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1번하고 2번을 더할 수 있습니다. 1번하고 2번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뭐야? 1번은 뭐야? A 교집합 B예요. 2번은 뭡니까? A 여집합 교집합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PB 이것의 확률하고
이것의 확률을 더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A 교집합 B는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거야. 단 A가 일어나고 A 영향을 받아서 B가 일어나는 겁니다. 같은 거, 이게 똑같은 거 이렇게. A 교집합 B. 그 다음에 이거 뭐지? P, A 여집합 A가 일어나지 않고 A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가정 아래, 조건 아래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 B가 일어나는 방법은, 자 보세요. B가 일어나는 방법은 A가 일어나면서 B가 일어나거나 A가 안 일어나면서 B가 일어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B가 일어나는 방법은 A가 일어나면서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A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이고요. 여기는 A가 안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의미상으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뭐 이제 의미를 떠나가지고 이걸 수식 계산해 볼게요. 네, 수식 계산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P, B 바 A가 공식이잖아. PA분의 A 교집합 B입니다. 그 다음에 P, 요거는 뭐냐면요. B 바 A의 여집합은 PA의 여집합 P, 이거의 교집합이니까 A 여집합 교집합 P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곱하게 되면 이게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게 분모가 뭐예요? P, A 교집합 P 더하기 P, A 여집합 교집합 B하고 똑같아요. 이거 분의 P, A 교집합 B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얘가 뭐였습니까 아까?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니까 이 값이 P, B하고 똑같은 거지. 이게. A가 일어난 다음 B가 일어나거나 A가 안 일어난 다음 B가 일어나거나 결국에는 B가 일어나는 전체가 되는 거죠. P, B분의 이거니까 P, B 바 A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학과정 가면은 베이지 정리를 사건 A, B가 아니라 A1, B1, A2, B2, A3, B3 엄청나게 많은 상황으로 쪼개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게 아까 벤 다이어그램이 이게 A하고 B하고 이렇게 있는 거는 이제 그냥 고등과정 내용이고요. 그냥 우리가 3개짜리도 배운 적 있잖아. 그러면 이걸 C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B가 일어나는 방법은 A가 일어나면서 B가 일어날 수도 있고 A가 안 일어나면서 B가 일어날 수도 있고 C가 일어나면서 B가 일어날 수도 있고 C가 안 일어나면서 B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B 안에 영역이 4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다 안 일어나고 A도 안 일어나, B도 안 일어나. A도 안 일어나, C도 안 일어나. B는 일어나. 여기 뭡니까? A는 일어나고 C는 안 일어나고. 얘는 뭡니까? A도 일어나고 C도 일어나고. 여기 뭡니까? C는 일어나고 A는 안 일어나고 하면서 B가 되는 상황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P, B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의 전체입니다. A가 일어나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B가 일어나는 상황. 그게 뭐예요? 요거 분의 얘가 되는 거지 지금. 잠깐만요. 미안해요. 이게 아니라 지금 뭐야 지금. 다시. 자, P, B를 구하는 방법은 1번, 2번, 3번, 4번을 더하는 게 PB잖아. 이거 구하는 게 지금 P, B란 말이야. 맞아요? 이걸 구하는 건데, 지금 요거 하나하나 쓰는 걸 잘못 썼어요, 지금. 자, 1번, 이거 1번 할까요? 네. 그럼 얘를 구하면, 얘는 뭐예요? A는 일어나고, C는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B는 일어나고야. 그러니까 이걸 확률 치면은 P에 관련하고 B 교집합. B는 일어나고, A도 일어나고, C는 안 일어나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또는 P 괄호 열고 B는 일어나고, A도 일어나고, C도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P 일어나고, A는 안 일어나고, C는 일어날 수 있고, P 더하기 P 괄호 열고 B는 일어나고 A도 일어나고 C는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각각을 조건부 확률을 쓰는 거죠. 다만 이건 이제 3개째 좀 힘들기 때문에 보통 이제 대학 과정에 있는 베이지 정리는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고 아까 쌤이 일반적으로 쓰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A가 있고 이게 B가 있다고 치면은 이 B 안에는 그냥 사건을 갖다 이렇게 쪼갤까요? 이렇게 자 A1이 일어나고 B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게 하면 이거 똑같은 거야. A2가 일어나고 B가 될 수도 있고요. A3가 일어나고 점점점 AN이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 상황들을 싹 다 합해가지고 B가 일어나는 상황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B 안에는 이런 식의 카테고리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이 P, B는 뭐라고 표현하시면 되냐면 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합니까?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 부분은? 그지? 지금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PA랑 PA와 B를 곱하면 확률의 곱셈 정리야, 지금.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냐면요. A1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A1도 일어나고 B1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 P, B를 구하는데 이 파트는 P 괄호 열고 B 바 A1 곱하기 PA1 A1이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났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B가 일어났어. 이건 뭐 순서를 갖다가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그러니까 어쨌든 A1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순서가 PB 곱하기 PA1 바 B 이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써주세요. 요 부분 파트가. 이건 뭡니까? 더하기 P B 바 A2 P A2 이런 거예요. A2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B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A2하고 B의 교집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P 괄호 열고 B 바 AN P AN 이렇게 쓰면은 P, B가 일어나는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는 고등과정에 안 나올 거고 이것도 정석교재 일부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건이 두 개의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보통은 좀 더 간략하게 나올 텐데 지금 이 문제가 나온 이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사건이 이제 복잡하게 일어나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해볼까요? 두 번째. 어느 지역에서 주민 전체 중에 1%가 특정한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뭐 병 중에서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병들이 있죠. 뭐 예전에 과학책에 봤나? 일본의 무슨 공업단지 근처에 보면은 뭐 미나마타병, 이타이병 기억납니까? 뭐 선생님 기억이 뭐더라? 수은 중독이 미나마타병이었고, 그냥 크롬인가? 뭐 중독이 이타이병 아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특정 지역에 사는 게 뭐 물을 잘못 먹었건 뭘 했건 간에 이제 근데 그 질환을 판정하는 T 검사에서 양성으로 질환을 가진 사람이 양성이면 플러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질환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바르게 판정받을 가능성이 90%고요. 질환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양성으로 판정될 확률이 9.6%였다. 질문이 뭐냐면 T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받았을 때 실제로 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검사로 양성을 받는 과정은 이 앞에 있는 위에 1번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질환이 있는데 양성으로 판정받을 수도 있고요. 질환이 없는데 양성으로 판정받을 수가 있어요. 아까 지금 뭐가 똑같냐면 PB를 구하는데 PB는 A1이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날 수도 있고 A2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양성일 수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양성일 수도 있고 지금 이 말인 거야. 근데 이제 뭐 아까 말한 대학과정 이야기 그만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질환이 있거나 없거나 양성 받을 수 있습니다. 질환이 있을 가능성은 문제가 1%죠. 0.01입니다. 이 사람이 양성 받을 확률은 90%예요. 0.9야. 그럼 질환이 없을 확률은 0.99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수로 양성으로 판정받을 확률이 9.6%니까 0.096이 됩니다.
그럼 질문이 뭐예요? 양성으로 판정받았대.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랬을 때 질문이 실제로 질환을 가지고 있을 확률을 물어본 겁니다. 또 정답은 여러분 0.009 더하기 0. 와, 쓸게요. 그냥 0.99 곱하기 이렇게 할까요? 0.096 1 빼기 0.01이니까 0.00096 숫자 너무 크다. 그냥 식으로만 쓰겠습니다. 하여튼 0.009 더하기 0.99 곱하기 0.096 분의 0.009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어요? 뭐 계산이 복잡하니까 여기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환이 갖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뭐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조건부 확률임을 판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 뭐냐면 문제가 확률을 구하는데 얘가 조건부 확률인지 판정을 아예 이해를 못 해버리면 문제를 전 다른 식으로 풀어버리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양성으로 판정이 나왔어. 근데 그 사람이 실제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 업무인데 잘못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비율을 계산해보는 겁니다. 자, 알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당하는 조건부 확률 내용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사건의 독립종속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독립종속은 알고 나면은 별것도 아니거든요. 간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 딱 심플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난 시간에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독립종속. 독립이 뭡니까? 독립이 뭡니까? 대한독립 만세 그 독립이야.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이렇게 연이어서 일어났을 때 앞에 일어난 사건이 뒤에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독립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독립하고 반대말이 있어요. 바로 종속이에요, 종속. 학생들이 가끔 공부하면서 독립 반대말을 배반 사건이라고 착각하는데 배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면은 배반이면은 무조건 종속이다 이런 것들이 또 나와요. 공사건이 아닐 때 배반이면 종속. 근데 그거는 이제 놔두고 일단 독립하고 반대말은 종속이에요. 종속이면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게 뒤에 영향을 주는 거를 종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제비를 뽑는데 앞 사람이 당첨을 뽑으면 그 뽑은 제비를 다시 집어넣지 않고 집에 가져가면은 뒤에 사람 뽑을 때에는 당첨 제비가 하나 줄기 때문에 내가 당첨 뽑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속인 겁니다. 근데 앞에 사람이 뽑았을 때 뽑고 나서 복원 추출이라고 부르는 복원 추출, 복원 원상태로 되돌려 놓는다. 복원 추출인 경우는 뽑고 내가 당첨이건 꽝이건 다시 집어넣게 되면 그 뒤에 사람은 항상 똑같은 상태에서 제비를 뽑게 되기 때문에 이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독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종속과 독립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근데 이거를 수식으로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수식으로 아는 게 자, 어떤 사건이 독립이란 뜻은 P 괄호 열고 B 바 A 이게 뭐예요? 자,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근데 A하고 B가 독립이래. 그러면 앞에 A가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그 뒤에 사건에 영향을 안 주는 거야. 그럼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P, B 바 A의 여집합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A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 이건 뭡니까? A가 안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 서로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또 뭐하고 똑같냐면요. 그냥 PB하고 똑같습니다. PB는 뭡니까?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B가 일어나건 앞에 A가 일어나건 앞에 A가 안 일어나건 기본적으로 사건이 독립이 되면은 그냥 뒤에 것만 일어나는 거랑 똑같다는 게 바로 독립의 기본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상관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PA 교집합 B가 뭐냐면요. 원래는 A가 먼저 일어나. PA야. 그 다음에 A의 영향을 받아서 B가 일어나. B 바 A야.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또는 선생님 B가 먼저 일어나. PB.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PA 바 B.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 파트가 뭐랑 똑같아요? 그냥 이게 PB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이게 뭐가 똑같으면 PA, PB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가 똑같습니까? PA하고 똑같기 때문에 어쨌든 똑같이 PA랑
예, PB랑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건이 독립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두 사건이 일어나는 방법은 둘 다 하나씩 일어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곱하면 되는 겁니다. A 사건도 일어나, B 사건도 일어나. 동일하니까 곱해. 그래서 이건 독립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 전혀 영향을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각각의 확률을 곱하게 되면 둘 다 일어날 확률인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대학교를 들어갈 확률이 80%야. 내가 여자친구 생길 확률이 10%야. 그러면 순서하고 상관없이 그냥 대학교도 들어가고 여자친구도 생길 확률은 곱하는 거야. 0.08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종속은요. 이게 살아있으면 무조건 다 종속이야.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 종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종속은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래요. 독립이냐 종속이냐. 독립인 거는 얘를 확인하면 됩니다. 종속인 거는 독립이 아니면 싹 다 종속인 거야. 그러니까 종속인지를 따로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독립은요, 재밌는 것은 역도 성립합니다. 얘 구하고 얘 구하고 얘 구해서 얘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이거 곱한 게 얘랑 똑같으면은 독립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독립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이거는 이거 곱한 거하고 똑같다라고 말하셔도 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교재 가보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가 일어날 확률이 달라지지 않을 때, 즉 PB가 A나 PB가 A 여집합이나 PB가 똑같을 때 우리는 독립이라고 부릅니다. 두 사건은 독립입니다. 그 다음에 A가 일어난 거랑 일어나지 않는 것의 확률이 다를 때, 또는 뭐 PB하고 다를 때 보통 다 달라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종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종속은 따로 판정하는 게 아니라 독립이 아니면 다 종속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리고 독립사건의 경우에는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곱하면 됩니다. 끝! 네, 바로 문제를 풀면서 하겠습니다. 자, 증명 문제인데요. 당연한 내용인데 당연한 내용을 증명하는 내용이라서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뭐 사실 수능이나 이런 게 나온다기보다는 개념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한 번쯤은 해볼 만한 내용. 근데 보통은 결과가 훨씬 중요해요.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P, B바 A랑 P, B바 A 여집합. 다시 말하면 A가 일어난 다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일어나지 않는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이 같으면은 두 개는 서로 A가 일어날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PB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A, B가 서로 독립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좀 더 보여주겠습니다. 또 P, B바 A랑 P, B면은 뭐 독립인 거잖아. 그러니까 P, B바 A는 또 P, A바 B는 P, B에 똑같다. 되나 봐. 좀 더 확인해 볼게요. A, B에서 독립이면은 여집합끼리 독립이다. A가 일어난 거랑 B가 일어나는 게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면은 A가 안 일어나는 거랑 B가 안 일어나는 거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걸 전부 다 증명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1, 2, 3번 내용들이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결국에는 전부 다 외우셔가지고 시험 봐야 됩니다. 일단 하나씩 해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배웠잖아. PA분의 PA 교집합 B잖아. 맞습니까? 얘는 뭡니까? PA의 여집합분의 이거 PA 여집합 교집합 B가 되는 거야. 이걸 구하는 겁니다. 여집합이 보기 싫네? 그럼 이 값은 1-PA라고 써볼까요? 요 풀려고 하는 건데 풀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똑같냐면은 P, A 여집합 B란 말은 교집합이라면 only B란 뜻이니까 PB에서 P, A 교집합 B를 빼는 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인 거죠, 지금. 이해하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과 요거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크로스로 곱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P의 A 교집합 B 마이너스 PA PA 교집합 B 이퀄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은 PA PB 마이너스 PA PA 교집합 P 라고 해서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성립하면은 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PB바 A가 뭐예요? PA분의 PA 교집합 B 아닙니까? 근데 이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어넣게 되면 PA 사라지기 때문에 이 값은 그냥 PB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증명하는 겁니다. 뭐 증명 자체보다는요, 사실 식변형을 하는 경험이 한 번쯤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이 결론, 독립은 서로 필요 충분이구나. 그러니까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같게 되면은 독립이구나. 아까 말했지만 이게 독립이 되기 위한 조건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뒤에 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판정해도 되구나.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하지만 아까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거 같은 방법입니다. PA분의 PA교집합 B가 PB하고 똑같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PA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리고 얘는 뭡니까? PB분의 PA교집합 B잖아, 지금 이게. 얘가. 근데 방금 PA교집합이 뭐였습니까? PA 곱하기 PB였으니까 PB, PB 없어지니까 PA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더 쉽습니다. 독립종속을 사실 몰라도 풀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세 번째. A, B가 독립이면은 이거는 독립이다. 그러니까 얘가 독립인지 판정하는 방법은 일단 독립이란 말은 무조건 보너스 공식. A 교집합 B의 확률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이 똑같습니다. 이게 독립의 어떤 성질이고요. 요거 두 개가 독립인지 판정하는 방법은 P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P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하고 똑같은지를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를 보일 수만 있으면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얘를 통해서 계산하는 거죠. 뭐 어떻게 볼까요? 얘는 뭡니까? 얘는 1-PA하고 똑같죠? 얘는 뭡니까? 1-PB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구합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면은 이게 A 교집합이잖아. 그지? 그 바깥쪽을 말하는 거야. 그 바깥쪽을 말하는 건데, 요거를 바깥쪽 말하는 방법은 A 합집합 B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지? 이 바깥쪽이니까, 잠깐만, 1-P A 교집합 B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A 교집합 A 여집 미안해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다시 이 말은 이게 아니라 쏘리 A 바깥쪽이니까 이 바깥쪽, B 바깥쪽이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요 말은 저 빗금친 부분. 그 말은 이래서 A 합집합 B를 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야. 근데 얘를 정리하니까 1 되고요. 마이너스 PA, 마이너스 PB, 그리고 더하기 PA, PB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가 성립하기 때문에 요 자리에다가 PA 교집합 B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얘가 뭡니까?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집합 B가 PA 합집합 B니까 역시 1-P의 A 합집합 B하고 똑같게 되는 거죠. 따라서 증명 끝.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 독립정석 이야기.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활을 쏘아서 A가 이 새를 맞출 확률이 0.25이고요. A, B가 동시에 쏘아서 적어도 한 사람이 맞출 확률이 0.5이며, 그러니까 동시에 쏴서, 자, A가 맞출 확률 0.25, B가 맞출 확률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적어도 하나 맞출 확률 0.5, A씨가 동시에 쏘아서 적어도 하나 맞출 확률 0.625라고 했을 때, B씨가 동시에 쏠 때, 근데 A, B씨가 맞히는 사건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독립입니다. 그러면은, 자, A가 맞출 확률이 PA야. 그 PA가 0.25고요. B가 맞출 확률이 PB입니다. 잘 몰라요. 그냥 B라고 쓸게요. C가 맞출 확률을 우리가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P의 0.25고요. A, B가 동시에 쏘아서 적어도 한 사람이 맞출 확률은 무슨 말입니까? 합집합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P, A 합집합 B가 문제에서 0.5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A 또는 B가 맞출 확률. A 또는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갑니까? 0.25에다가 B를 더해서 빼기
피애교집합 B를 하는데 문제가 독립이기 때문에 항상 보너스 공식 피애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하고 똑같으므로 이 값이 0.25B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0.75B는 0.25라고 쓸 수가 있고 따라서 B는 3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C가 동시에 쏘았어요. 그럼 똑같아요. PA 합집합 C입니다. 값이 0.625야. 0.625는 0.25에다가 C를 더하고 빼기 0.25C가 되는 거지요. 이것은 0.25를 빼니까 375는 맞나요? 0.25를 더하면 625니까 그죠? 여기는 0.75C.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C가 얼마 나옵니까? 2분의 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에서 B하고 C가 동시에 쏠 때 맞출 확률이니까 P 비합집합 C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PB 얼마예요? 아까 3분의 1이었잖아. PC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잖아. 빼기. 그 다음에 P 비교집합 C는 독립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곱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값은 6분의 1 하시면은 이 값은 6분의가 되고 여기는 2 더하기 3 빼기 1 하니까 이 값이 3분의 2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7-12번. 주머니 P에는 흰 공 4개, 붉은 공 3개가 들어있고 주머니 Q에는 흰 공 3개, 붉은 공 5개가 들어있다. 두 주머니 두 개를 공을 꺼내서 서로 바꾸었을 때 흰 공과 붉은 공의 수가 변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제 조건부 확률인가? 아닌가? 지금 여러분 교재 124페이지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일단은 문제가 이게 사실 독립종속 문제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떠나가지고 자, 문제에서 지금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 주머니 P에는 흰 공이 하나, 둘, 셋, 넷, 붉은 공이 하나, 둘, 세가 있고요. 주머니 Q에는 흰 공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붉은 공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공을 지금 3개 뽑고 3개 뽑아서 2개 뽑고 2개 뽑아서 이렇게 바꾸는 건데 얘가 2개에서 뭘 뽑는지가 여기서 2개를 뭘 뽑는지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내가 여기서 무슨 공을 뽑든 간에 여기서 뽑는 확률이 달라지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얘도 2개 뽑고 얘도 2개 뽑는데 2개를 갖다 곱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 독립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오히려 하는 것보다는 그냥 풀면 되겠어요. 그래서 질문은 각 주머니 속의 흰 공의 수와 붉은 공이 변하지 않을 확률인 거니까 여기에서 흰을 2개를 뽑고 그럼 여기 당연히 흰을 2개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흰 거 하나, 붉은 거 하나를 뽑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흰 거 하나, 붉은 거 하나를 뽑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붉은 거를 2개를 뽑으면 여기도 역시 붉은 거를 2개를 뽑으셔야 돼서 그러면은 이것을 동시에 뽑아야 되는 거죠.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흰 거 2개 뽑는 방법은요. 8 컨비네이션 2분의 흰 것이 7 컨비네이션인가요? 잠깐만요. 7개고 8개구나. 7 컨비네이션이 7 컨비네이션 2분의 흰 것이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4 컨비네이션 2 모두 다른 걸로 취급합니다. 여기는요. 8 컨비네이션 2분의 흰 거 3 컨비네이션 2가 돼서 이걸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동시에 일어날 때. 사실은 이게 독립인 이유가 얘하고 얘가 동시에 흰 거 뽑을 확률은 PA 교집합이죠. 얘가 흰 거 뽑을 확률과 얘가 흰 거 뽑을 확률을 곱하면 되는 거야. PA 곱하기 PB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오히려 더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야. 식들 외우고 있습니까? 21, 28 분의 얘는 6, 여기는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똑같아요. 흰 거 하나, 붉은 거 하나면 7 컨비네이션 2분의 4 곱하기 3인 거야. 흰 거 4개, 붉은 거 3개 있으니까. 자, 8 컨비네이션 2에 여기는 3 곱하기 5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이거는요. 7 컨비네이션 2분의 붉은 거 2개니까 3 컨비네이션 2, 3가지예요. 여기는 8 컨비네이션 2에 붉은 거 5개 있으니까 5 컨비네이션 2, 10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싹 다 더하면 21 곱하기 28분의 6, 3, 18 더하기 12에다가 15 곱하니까 숫자가 크다. 180인가요? 네. 그죠. 9 곱하기 20 하니까. 그 여기는 30. 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전부 다 6으로 약분되네. 6으로. 여기는 7이 되고요. 여기는 14가 됩니다. 6을 약분한 값은 6, 3, 18, 여기는 30, 여기는 6, 5, 30. 그래서 38이니까 또 약분해서 49분의 19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네. 지금 문제가 상황이 2개 이상 일어나는 상황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 종속, 조건부 확률. 네. 확률과 통계의 단원이 사실은 가져온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문제가 다음은 조건부 확률이야 풀어봐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글을 읽으면서 이게 조건부 확률인지 독립 문제인지 종속 문제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끊임없이 스스로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들은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전부 짚어줄 테니까 선생님 강의 따라오시고 일단은 네, 오늘 할 내용인 독립종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시간상 다음 시간에 풀고요. 마지막 나와 있는 독립시행의 확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